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17일 오후 6시입니다. 어제 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기도,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만 암살 기도가 선거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저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의 암살 기도는 귀를 맞춰 가지고 막 피를 흘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리치는 아주 인상적인 사진 영상이 트럼프 당시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는 데 일정한 기여를 했지만은 어제는 그런 드라마틱한 장면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그 사건 이후에 트럼프의 대응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헛발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중자애해야 될 텐데 난데없이 이 암살 사건의 배후는 바이든과 해리스다는 쪽으로 거짓말을 해대니까 트럼프에게 보내고 싶은 동정심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욕타임스가 집계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전주에 있었던 해리스와 트럼프의 토론, 여기서 해리스가 압승을 했습니다. 토론의 영향이 이제 서서히 여론조사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자 뉴욕타임스가 수많은 여론조사 중에서 믿을 만한 10개 여론조사를 종합 분석한 바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해리스 후보 지지율은 49%로서 트럼프 후보의 46%를 3%포인트 앞섰습니다. 3%포인트 앞섰습니다. 의미 있는 격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주 토론 전에 비교하여 해리스가 1%포인트 더 격차를 벌린 겁니다. 해리스 지지율의 증가 추세는 토론의 파급력이 확산되면서 계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선거의 승부를 결정하는 7개 경합주 가운데 해리스는 위스콘신에서 3%포인트 앞서고 네바다주에서 2%포인트, 미시건에서 1%포인트, 펜실베이니아에서 1%포인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1%포인트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7개 경합주에서 비록 근소한 격차지만은 5개 경합주에서 해리스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리조나에서는 동률이고 조지아주에서는 트럼프가 1%포인트 앞섰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7개 경합주에서 결판이 나는데 나머지 주는 이미 어느 주는 트럼프, 어느 주는 해리스 찍을 걸로 이미 결정이 나 있습니다. 이 7개 경합주에서 현재 해리스가 5개 주에서 우세하다. 이게 중요하죠. 토론 직전에는 트럼프가 상승세였는데 토론으로 꺾인 것이 확실합니다. 현재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3% 이상 앞서고 있는 주의 선거인단표를 합산하면은 해리스 후보는 226표, 트럼프는 219표가 됩니다. 약간 해리스가 앞섭니다. 그런데 270표를 얻어야 당선이 됩니다. 과반순위 270표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여론조사대로 투표가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은 해리스가 선거인단에서 292표,
트럼프가 249표로 해리스가 당선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 한편 뉴욕타임스와 맞먹을 정도로 권위 있는, 그러니까 정확한 보도를 하는 걸로 유명한, 또 공정한 보도를 하는 걸로 유명한 영국의 권위 있는 잡지 이코노미스트의 예측 모델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해리스는 당선 확률 60%, 트럼프는 40%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이코노미스트는 이 선거 예측을 과감하게 발표를 합니다. 오늘 기준 선거인단 득표수 예상은 해리스 276표, 트럼프 262표입니다. 과반수선은 270표죠. 해리스 276, 트럼프 262표. 이코노미스트의 미국 전국 여론조사 종합 분석도 뉴욕타임스처럼 해리스 49.5%, 트럼프 46.4%, 즉 3.1%포인트 격차로 해리스가 우세하다, 이런 거죠. 이 이코노미스트들을 제가 가끔 인용하는 이유는 한국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이코노미스트가 놀라운 적중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입니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총선을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지난 총선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인 작년 12월 총선을 넉 달 앞두고 이코노미스트는 어떤 예측을 했느냐,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줄겠지만 과반을 유지할 거라고 예상한다. 총선을 앞두고 경제가 살아나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지만 과반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본다. 내년 한국 총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립 정치가 장기화하는 데 대한 불만이 반영되어 제3정당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거의 정확하게 예측한 것 아닙니까? 의석수는 줄지만은 민주당이 과반 일당이 된다라고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그리고 제3당이 커진다는 것은 개혁신당의 등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는 저는 신뢰를 하는데 이뿐이 아닙니다. 이 잡지는 2012년 박근혜 후보의 승리, 2022년 윤석열 후보의 승리도 정확히 예측을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1843년에 창간된, 그러니까 나이로 치면 181살이 되는 잡지입니다. 고급 문장에 고급 정보를 담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신뢰도에서 세계 최고라는 평가도 받습니다. 특히 예측 능력이 뛰어납니다. 웨스트모어랜드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월남전쟁 때 주월 미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이분이 회고록을 썼는데 언론의 과장 보도로 졌다고 불평을 하면서도 이코노미스트만은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칭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거 예측은 그 기자나 언론사의 총체적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코노미스트와 뉴욕타임스의 견해가 다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적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사고가 없어야 돼요. 미국 인구가 3억 한 4천만 되는데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총기 숫자가 4억자루나 됩니다. 이런 데서 트럼프식으로 막 정오심을 이렇게 부추기면은 이 암살 같은 이런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휘발유를 뿌려놓고 지금 라이터를 켜는 사람이 트럼프인데 이런 사고가 없다면은 해리스가 당선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자칫하다가는 이 선거가 투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총구로 결정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까지 생기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